7월 31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금요일 날 밤 11시 40분에 전격적으로 2차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ICBM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ICBM이라고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추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흔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굳이 나하고 대립하고 있는 적국의 어떤 위협들을 낮추어 봐가지고 과소평가했다가 역사적으로 호되게 당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항공모함과 함재기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가 하와이 기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은 독일의 전격전 능력과 독일의 공군 등을 과소평가했다가 지금 상영 중인 덩크레크 철수작전까지 아주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지도부가 다 바뀌었죠. 그리고 파리는 함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 참호전과 같은 그런 일도 겪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노선이라고 해서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철의 요새를 이 알사스 로렌 루르 공업지대와 독일에 맞부딪히는 지역에 쭉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난 벙커로 한마디로 지하의 어떤 이 세계였는데요, 하나의. 그걸로 독일이 절대로 돌파하지 못할 거라 했는데 독일은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아르덴 숲이라고 벨기에 도저히 독일의 전차 부대나 기갑 부대가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숲을 가로질러서 곧바로 프랑스로 밀고 내려갔고 연합국의 전력을 두동강을 내서 연합군의 위쪽이 고립된 병력들이 덩크레크에 갇혀서 철수작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북한의 ICBM이 현재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기술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마 24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데 거기에 7, 8천도의 고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고각 발사했을 때와 실전 발사했을 때, 고각 발사는 위로 올라갔다가 마 24로 내려오지만 실전 발사했을 때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비스듬하게 대기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기권의 압력에 튕겨서 나가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각 발사 성공했다고 해서 대기권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도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미흡하고 실제로 지금 핵을 달았을 때와 북한이 이번에 3,000km 거리가 더 나갔는데 7월 4일날 북한이 실험했을 때보다 이번에 했을 때가 3,000km 더 나갔는데 그것은 탄두의 무게를 450kg 정도로 줄여서 그랬을 것이다. 전부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용화하는데 2, 3년 걸린다고 아직도 그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제 판단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6개월 안에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화된다 했습니다. 자, 7월 4일날 북한이 쐈는데 7월 28일날 두 번째 쏘는 데서 거리가 3,000km 더 나갔습니다. 7월 4일날 쐈을 때는 고도가 2,800km고 이번에는 고도가
3,724km입니다. 922km가 더 나갔습니다. 비행거리는 그때는 933km인데 이번에는 998km, 65km가 더 나갔고, 비행시간은 그때는 39분인데 이번에는 47분입니다. 그때는 최대 사거리가 7에서 8,000km라 해서 미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이 대상이다 해서 그 직후에 미국이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서 알래스카 기지에서 사드로 중거리 미사일을 이렇게 요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원래 사드는 이 중단거리 그리고 최장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격추하는 용이고요. ICBM 요격에는 이 사드가 부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CBM은 이 GMD라고 해서 지상 요격 체제라는 또 다른 형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M-3, 더 나아가서 GBI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또 최종 단계에서 미국이 이 GMD라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의 ICBM이 이번에 2차로 발사되면서 문정권에 한마디로 대북 이렇게 운전석 티켓, 즉 북한의 비핵화로 이끌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보다는 대화와 지원 교류를 끌어내어서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일대 수정을 당하게 됐습니다. 문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과 핵이나 ICBM 도발과 더 나아가서 문정권의 대응과 또 여기에 사드와 관련된 입장의 변화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사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알박기를 했다. 사드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사드에 대한 이 외관에 사드 내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에 보고누락이라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을 자기들은 몰랐다고 보고누락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게 돼 있는 날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거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벌인 것이 뭔가 하면 사드 알박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누락을 하고 사드를 갖다가 서둘러서 대선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갖다 놨다. 박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대선 이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사드 알박기를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한민구, 윤병세 등이 저질렀고 청와대는 김관진이 여기에 가세했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원래는 전략이나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면적 전체가 70만 평방미터고 실제로 사드가 배치된 것도 33만 평방미터 이상인데 이것을 억지로 줄여가지고 소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사계절을 겪지 않고 적당히 몇 달 만에 해치우려고 했다면서 사드에 대해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러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TF가 구성되었고 참 재수도 없게 지난 28일 오전에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1년여, 최소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11시 40분에 북한이 ICBM을 2차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총극은 나중에 뒤에서 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북한과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해야 되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적 자산 배치를 축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의 이 쌍궤, 즉 북한의 핵 동결과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나 북미 수교 부분을 동시에 해가야 된다. 또 쌍중단이라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중단하면 우리도 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서서 한국 대통령이 6.15 김영 리셉션에서 이야기하고, 그 전후로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 조야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트럼프가 경로했다, 한미 이사단 콘서트가 중단되었다 하니까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엄밀히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앞서서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미국에는 연말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을 해 볼 건데, 한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물밑으로 뭔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압박이나 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환율 조작에 대한 압박 등의 대가로 기껏 얻은 거라고는,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한국이 남북 대화를 한번 주도해 보겠다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남북 대화에 대한 열망을 지지한다라는 하나마나한 남북 대화 운전석 티켓이라는 말을 하나 넣었습니다. 공동성명에요. 그런데 이제 의기양양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음 주에 있을 G20 회의에 가서 10수개국 정상들을 만나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으려고 했고, 중국은 중국대로 적당히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7월 4일 북한이 ICBM을 쏴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황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한미 미사일 발사 합동 훈련을 하고, 또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은 재래식 전력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은 아무리 뾰족하게 깎아도 칼이고요, 총은 총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탑재한 ICBM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그 거리 늘리고 탄두 늘린다고, 그런 미사일 미국이 이미 수천 개 수만 개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몇 개 더 늘려봤자 미국만큼 정교하겠습니까? 미국만큼 성능이 뛰어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걸 먼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알고 김정은의 수뇌부 이 본부를 타격하거나 발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킬체인 개나 주라 그러십시오. 어쨌거나 G20 가서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여전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보겠다고 각 정상마다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지금 이 와중에 저 소리가 맞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G20 갔다 와서 또한 일주일 만에 미국, 일본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뭐냐? 남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이나 국무부에서는 그 한국에 물어봐라 하고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에서는 지금 그럴 국면이냐, 미국에서는 남북 운전석 티켓이라는 전제는 올바른 대화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데, 지금이 그런 때인지 한번 돌이켜 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23일이라 했다가 27일이라 했다가 계속 북한이 답을 안 하니까 뒤로 찔찔 뺐습니다. 그런데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인데 그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아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답을 하는 대신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이 그날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좌파 언론들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는데 호들갑을 떨었다. 좀 더 있으면 북한이 답할지도 모른다. 대화하자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북한이 빨리 답을 해라고 점수 좀 달라고 그랬는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예정대로 한다고 정부의 공식 공고가 나왔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공청회까지 거쳐서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외관 창고에 있는 사드는 미국에는 뭐라고 밑구멍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년 이상은 쓸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이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정말 어떨 때는 좀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한마디로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는 남한에 있는 자기를 추종하는 멍청한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11시 40분에 미사일을 ICBM 미사일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미국 본토 중간쯤은 어디든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한국 정권은 개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과 ICBM 개발을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사드를 가지고 한마디로 동맹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정인, 정의용, 그리고 임종석 등 지금 대북 관계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면서 전 국민을 이 위험한 시기에 우롱하고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장난을 친 위험천만한 대북 대화를 주장했던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책상 위에서 먹물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북한을 결정적으로 오판한 이들에 대해서 즉각 목을 자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오판은 지속이 될 거고 이 문재인 정권은 안보 문제에 대한 오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는 뒤통수를 치고 뒤로는 욕을 하고 경멸하면서 겉으로 한미동맹 이야기하고 한미연합사가 군복 입고 찾아가고 한미 미사일 발사훈련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발사하고 무슨 재래식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고 거리 늘리고 그것이 안보가 아닙니다. 안보는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안보고 그 올바른 판단력은 한마디로 경사되지 않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의 기본입니다. 이 정권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벌어진 이 혼란과 좌충우돌 그리고 국민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요. 지금 휴가 갈 때입니까? 그리고 문정인 등 관련자를 전부 목을 쳐서 내보내기를 바랍니다.